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연휴.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연휴에는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현재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는 전라와 제주에서 시작돼 충청과 경남으로 확대되고 제헌절은 17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고비는 토요일부터입니다. 정체전선이 전국으로 북상하는 가운데 남서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전선 위에서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8, 19일의 강수는 대기 불안정이 매우 커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호우특보와 함께 재난문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위치와 발달 정도에 따라 집중호우 지역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장맛비는 계속됩니다. 월요일은 20일부터 화요일, 또 목요일은 23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잠시 그친 사이에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 경상권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가 39명 발생했고 강원 강릉에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5월 중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지는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명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은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날 오전 검찰에 도착한 정 씨는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와 함께 피습 자작극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지인 A 씨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두 사람은 정 씨가 지난 4월 27일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 씨가 차량 안에서 던진 음료를 피하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꾸며 위계공무 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전거래 등 추가 입증 혐의나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사 일정에 복귀해 의회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복귀가 국민의힘의 독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내린 결단이라며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의회를 독점한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며 겉으로만 소통을 외치는 협치쇼는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9대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20명은 16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의 사퇴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원들은 박 의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 의장에 선출됐다며 시민과 당원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김판조 시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정했지만 박 의장이 별도로 출마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도 이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박 의장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부산 반송터널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기준치에 육박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평가에서 반송터널의 경제성 분석값은 상당한 수준인 0.98을 기록했습니다. 금정구와 센텀 이지구, 기장을 잇는 핵심 교통축인 반송터널에는 총 5,0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산시는 올해 3분기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나오션이 북미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3,943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초대 원유 운반선과 LNG 운반선 등 총 22척, 약 6조 8,700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김해 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김해 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확보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내년도 국비 신청 사업 140건, 4,623억 원 가운데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립 김해치유의 숲 조성 등 36개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 경남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과 비음산 터널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김해시는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비 확보와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 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외부인 학교 침입 사건은 80여 건으로 평균 3주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부산 교사 노조는 이달 초에도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학부모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학교 측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문 상시 배치가 불가능한 교사에게 출입 통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부산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는 외국인 참배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안 유엔기념공원 관리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곳을 찾은 외국인 참배객은 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급증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면서 단체 관광 코스로 유엔기념공원을 찾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로 조성 75주년을 맞은 유엔기념공원에는 14개국 2,300여 명의 참전용사가 안장돼 있습니다. 경남 최초 버스 완전 공영제인 의령 빵빵버스가 AI를 접목한 미래형 교통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의령군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특화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의령군은 버스 완전 공영제 운영 경험과 공영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을 연계한 교통체계, 왕진버스 등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올해 하반기 AI 기반 교통체계를 설계한 뒤 내년부터 수요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창녕군 성산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대나무밭 약 500제곱미터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나무밭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옛 거제대교에서 한 사람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경비정 3척 등을 현장에 투입해
옛 거제대교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고자를 5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이던 건물 청소용 전동 카트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초기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낮 1시쯤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센터의 지하 3층 청소물품 보관실에 있던 청소용 전동 카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전동 카트는 충전 중이었으며 불이 나자 관계자들이 초기 진화한 뒤 배터리를 수조에 담아 외부로 옮긴 뒤 냉각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업주가 빙초산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식당 업주 A씨 등 3명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물단체는 A씨가 지난 4월과 5월 상가 주변 길고양이들에게 빙초산을 뿌려 일부가 폐사하고 새끼 고양이가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양이 접근을 막기 위해 빙초산을 놓아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 센텀 지하차도 광안대교 방면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5인승 승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고 밀려난 승용차가 앞차량을 다시 추돌하며 3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과 운전자 등 1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세계유산의 보존과 등재, 정책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19일 개회식에 이어 20일부터 본회의가 진행되고 29일 공식 폐회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21개 위원국을 포함해 국내외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위원회 기간 부산의 상징적 의제가 포함된 국제선언문인 부산선언 채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중 부산 지역 경기는 중동 사태 여파로 BIT 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16일 발표한 최근 부산 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중 부산의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1.4% 줄어들며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또 수출은 전년보다 16.4%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수입도 13.7% 늘면서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대형마트 판매 감소폭이 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 동구의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에서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 북항 해양레저 페스타가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수상자전거, 페달형 카약 등 4가지의 친환경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매일 10차례씩 운영되며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북항 SUV 페스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선착순 사전 접수하며 별도 체험료는 없습니다. 부산의 상징이기도 한 자갈치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인데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임시 주차장도 얼마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 일대 교통 주차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어시장이자 관광 명소인 자갈치 시장. 인기만큼이나 시장 일대는 매일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차량의 통행도 잦습니다. 국내외에서 온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지만 시장 지하와 외부 주차장은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고 관광버스가 될 곳은 한정적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바닷가 쪽 야외 공간을 임시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는데 올해 초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원래 주차장이 아닌 무량장이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무량장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자갈치 시장 일대 버스 주차장은 이곳 자갈치 아지매 시장 뒤편 6면이 전부입니다. 하루 40~50대 가량의 버스가 자갈치 시장을 찾는 봄, 가을 성수기에는 금세 만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저 아래가 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넓고 이래가 차가 성수기 때도 들어오면 거의 다 될 수 있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이마저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자갈치 아지매 시장 입점이 시작되면 시장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인근에서의 새로운 주차 공간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주택시 의원은 지난 14일 5분 발언에서 관광버스 주차 위치가 관광객의 보행 동선을 결정하고 상권 매출과도 직결된다며 이를 위한 주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경제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의 동선과 연계된 효율적인 교통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바른가치 실천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 의원에 대한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바른가치 실천운동본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 의원이 과거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강요한 뒤 차액 수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천 시스템을 비판했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창원시 의회는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박탈, 민주당은 영구제명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감급 간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1일 새벽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만난 1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감찰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부산 지역 취업자는 1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감소했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조사 결과 6월 부산의 고용률은 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한 68.9%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1% 감소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 증가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2.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한 14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입 역시 15.5% 늘어난 13억 6,300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무역 수지는 7,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전자제품이 90% 이상 급증했고 철강과 기계류가 수출 증가를 이끈 반면 승용 자동차와 선박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 등 주요 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